네, 오늘 정찰 토픽 세 번째입니다. 이재명은 김현지 빼돌리기 연막도 쳤다. 도대체 이재명은 김현지가 무슨 내용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김현지를 보호를 해야 될까? 물론 그 전에 집권하기 전에 김현지가 뭐 심지어 이화영의 변호사를 뭐 해임 통보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이재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심지어 이재명의 뭐 비자금이나 그 변호사비 이런 것도 다 알 수가 있고, 아들 이동호 씨와 관련돼서 이제 어떤 집사 역할을 뭐 총무를 했으니까는 그것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에서 지금 국정감사에서 정인으로 나가면은 뭔가 터질 수가 있다. 그 상황이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정인 명단에서 뺐습니다. 뺐는데 국민의힘하고 이제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니까는 다시 그러면은 국정감사에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가 또 아니야 나오지 않기로 해서 오락가락 하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김현지를 보직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총무비서관을 하고 있었는데 김현지를 오늘 갑자기 제1부속실장으로 보직 변경을 시켜버렸습니다. 총무비서관보다 부속실장이 직급상으로 더 높죠. 자, 총무비서관은 그 용산의 어떤 뭐 살림살이를 하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하고 또 인사, 예산, 특활비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자리고, 부속실장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일정, 뭐 동선, 또 수행까지 하고 외국 나가면 같이 나갑니다. 그림자처럼 이제 따라다니는. 그래서 문고리 권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실제로 문고리 권력을 딱 그 문고리를 쥐어줬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했느냐? 지금 용산에서는 국민을 참 우습게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국정감사장에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죠. 총무비서관은 계속 국정감사장에 나갔습니다. 14대 국회부터 30년 동안 계속 국회에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정감사라는 것이 그 해당 부서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는 거죠. 우리 국가 예산, 우리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총무비서관이 당연히 가야죠. 살림살이를 하니까는. 그런데 부속실장은 안 갑니다. 주로 안 가는 것에 관례이기 때문에 국민 앞에 노출 안 시키려고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그걸 제가 빼돌렸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김현지를 총무비서관에서 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그럼 1부속실장은 어디로 갔느냐? 김남준인데 여기도 성남 라인입니다. 1부속실장은 대변인으로 갔다. 근데 대변인 지금 한 명 있죠. 강유정이 있는데 이 김남준을 그걸로 옮겨서 2명의 대변인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러면은 총무비서관은 누가 갔느냐? 여기 또 성남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갔죠. 윤기천 그때 성남 FC 대표도 하고 이재명 성남시장 할 때 비서실장을 했던 윤기천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성남 라인을 기존에 이제 포진시켰던 데서 4개월도 안 돼서 싹 바꾼 겁니다. 총무를 하던 사람을 부속실장, 부속실장 하던 사람을 대변인, 그리고 이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 막 이런 식으로 막 싹 바꿨는데, 자, 윤기천 같은 경우는 이 부속실장으로 온 게 지난번 7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달 만에 보직을 바꿔버린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용산에서 또 국민을 참 우롱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강훈식이 비서실장이죠.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을 한다고 하면서 대변인을 추가해서 대국민 소통을 늘리겠다. 그래서 김남준 1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발령을 내려서 기존의 강유정 대변인하고 2인 체제로 만들겠다. 이것 때문에 인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대변인을 1인 체제에서 2인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인사를 해서 할 수 없이 후속 인사가 일어났다. 후속 인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일부속실을 빼니까는 거기에 김현지가 들어갔다. 그러니까는 김현지가 핵심이 아니고 오늘 인사는 대변인 한 명 추가가 핵심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김현지를 보호를 왜 하느냐, 김현지는 왜 국감에 안 내보내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이걸 빼돌리면서 김현지 때문에 인사가 난 게 아니고 그 대변인실을 보강을 하는 인사를 하다 보니까는 그냥 그 연쇄 인사가 난 거야.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알려고 하지 마. 이런 식의 지금 국민을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연막을 쳤다. 그것이 제가 연막을 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연막까지 쳐서 운영위에서 하는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는 무관한 인사다. 대변인 인선에 따른 연쇄 이동이다. 그게 아니죠. 김현지 빼돌리기에 따른 연쇄 이동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강훈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조직 개편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김현지 인사 이동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는 비서관들 전부 다 그 인사 내용이 다 브리핑이 됐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거 안 합니다. 비서관급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할 때 이 비서관급은 언급을 안 했습니다. 김현지가 간다는 것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을 보강을 한다. 그러면서 김남준 전임실장이 대변인으로 장기를 옮겼다. 이것을 발표를 하면서 나중에 연쇄 이동에 따라서 김현지도 보직을 이동했다. 그러니까 핵심은 김남준이지 김현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왜곡을 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또다시 보였습니다. 꼼수죠. 꼼수. 국민을 우습게 하는. 국민에게 도대체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하고 만나고 나서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지금도 그 속인 데 대해서 아무런 해명도 국민에게는 지금 이재명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죠. 미국 언론하고 인터뷰해가지고 트럼프가 요구한 거를 내가 받아들였으면 나는 탄핵당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제2 IMF가 왔을 것이다. 이런 말만 하지 본인이 한 거는 아무런 국민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도 아직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지금 이 인사 발표 하나만 봐도 이것이 과연 이 국민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들인가? 아니 누가 봐도 이건 뻔한 그런 김현지 빼돌리기인데 이거 김현지와 상관없는 김현지는 그냥 하다 보니까는 이동한 거다. 그렇게 되니까는 도대체 김현지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까지 이재명이 빼돌리고 감추려고 하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도 이거는 김현지가 이번만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국정감사장에는 안 내보낼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다. 보직 이동도 아니고 이건 진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논란이 됐던 사람을 국감장에서 빼주겠다고 이렇게 갑자기 진급시킨 건 막무가내다. 자, 그리고 부속실장은 지금 국감에 안 오는 게 관리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전부 다 감안을 해서 이게 오늘 빼돌리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도대체 무슨 일을 김현지가 지금 해왔고 앞으로 또 할 것인지 일부속실장은 더 꼭꼭 숨는 거죠. 과거에 문고리 권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정호성 비서관이 바로 그 이 자리였습니다. 일부속실장. 좌파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때 문재인 때 송인배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항상 문고리 권력하면 일부속실장인데 이제 일부속실장은 총무비서관보다 더 꼭꼭 숨겨버리는 그 자리로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저는 이 김현지 게이트가 터질 거라고 봅니다. 권력 남용과 같은 본인의 이 위치에 맞지 않는 인사 문제도 그렇고
나중에 또 특활비 문제도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죠. 일단 특활비를 다뤘었으니까 정무비서관 하면서. 네, 이 상황에서 이재명의 이 외교 리스크 점점 회복할 수 없을 단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